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국 혁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계사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공화정이 수립되다. 영국에서는 13세기 이래로 의회 정치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와 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강압적인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으며 청교도를 박해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즉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권리청원을 채택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이후 찰스 1세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다시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중심의 의회파와 국왕 중심의 왕당파 간에 대립이 생겨 곧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여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 정치란 국민의 대표가 회의를 거쳐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뜻합니다. 왕정과는 대비되는 정치 체제이죠. 왜냐하면 왕정에서는 왕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결정하는 정치 체제인데 반해서 의회 정치는 국민의 대표 여럿이 찬성 반대 다수결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부터 이런 의회 정치가 발달해 왔는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온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이런 의회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왕의 권력은 신에게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강압적인 정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특히 찰스 1세는 의회의 의견,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중심 세력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교도, 청교도는 영어로 Puritan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pure라는 단어가 있죠. 맑은, 깨끗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청교도의 청자는 이제 한자로 맑을 청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부정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루터와 또 칼뱅 등등의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중 이제 칼뱅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하며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국가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 즉 영국의 이제 국교를 만들어서 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정했는데 그런데 이 국교가 점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과 규율과 행사, 의식 같은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교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터는 관련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전제 정치로 인해 국왕과 의회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던 영국. 당시 영국 의회는 청교도인 시민과 젠트리로 알려진 지주층이 성장하여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교도를 억압하던 전제 정치로 인해 영국은 서서히 혁명의 기운에 휩싸이는데 영국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농민과 지주층인 젠트리가 유력한 사회계층으로 등장했다.
특히 의회에서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던 젠트리는 대부분이 청교도로서 절대주의에 항거하며 새로운 정치를 원했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하고 해외 무역이 활발해져 시민 계급이 성장했다. 엘리자베스 1세를 계승한 스튜어트 왕조의 왕들은 의회를 무시하고 왕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발휘하는 전제 정치를 강화했고 또한 청교도를 박해하였다. 이에 1628년 의회는 찰스 1세로부터 권리청원을 승인받기에 이르는데 권리청원의 내용은 이러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과시할 수 없고 민가에서 군인을 숙박시킬 수 없으며 자의적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찰스 1세가 왕권을 제한하는 권리청원을 승인하고서도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자 왕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져서 마침내 내란이 일어났다. 이 내란의 결과 의회파의 지도자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오늘은 시민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크로멜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시민혁명의 중심 세력에는 그 젠트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젠트리란 귀족과 자영농 사이의 중간 계층으로서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나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청교도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 청교도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화제를 선언했고요. 풍기단속법을 제정해서 청교도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송은 영국이나 원산지의 선박으로만 할 수 있다는 항해법을 선포했죠. 크로멜이 죽자 영국에서는 다시 스튜어트 왕조의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찰스 2세와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가톨릭을 부활시키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의회는 1688년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 메리와 남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했다. 이들은 의회가 제출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랐다. 비록 왕이 되려면 의회가 제시한 권리 장전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쟁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린다. 영상 잘 봤죠? 이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선생님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혁명, 입헌 군주제가 성립되다. 공화정의 대표가 된 크로멜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해상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치를 펼치고 지나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크로멜이 죽은 후 다시 왕정이 부활하여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가톨릭을 부활시키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그의 딸 메리와 남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권리 장전을 제출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예로운 혁명, 즉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으로 영국에서는 왕도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최초의 입헌 군주정이 확립되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여 정치 전반을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 특유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항해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국과 식민지로 수입되는 상품은 반드시 영국이나
생산지의 배로 수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배로는 운송할 수 없게 되고 영국의 배로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상인과 그리고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로멜도 지나치게 이제 독재적이고 또 청교도였다고 했었죠.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로멜이 죽은 후에 국민들이 크로멜이 이끌던 이런 이제 생활과 이제 사회적인 정치들을 이제 다시 바꾸고자 왕을 불러들이는데, 그 왕을 누구를 불러들였냐?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근데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청교도와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제 정치,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정치를 하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그의 딸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입헌 군주정이 확립된 것이죠.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랑 헌법에 입각한 군주정, 다시 말해서 국왕도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정치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초반에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각 책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과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 및 그 대통령 아래의 장관들이 모여있는 정부는 서로 다른 조직인 거죠. 서로 이제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와 다르게 내각 책임제는 국민의 표를 받은 이제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부를 우리가 내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내각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수상 또는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통치를 바로 수상 또는 이제 총리가 총조직하여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통치 방식을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고,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안정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안정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고 또 평화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